네, K스탁 라이브 시작합니다. 오후자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 인기 급상승 종목 인급종에 대한 팩트체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메리츠증권 정영훈 과장,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한 주 마무리 잘 해봐야 되겠죠. 지금 또 어떤 종목이 올라오고 있을까요? 첫 번째 인급종 바로 만나보시죠. 네, 이 종목 왜 이렇게 들썩들썩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을까요? 솔브레인 홀딩스입니다. 오늘 고점 대비로는 살짝 윗꼬리를 달았습니다만 8%대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엔캠, 동화기업, 덕산테코피아 다른 전화액은 다 빠지는데 홀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그 이유 좀 궁금한데요. 김덕호 대표님. 솔브레인 홀딩스 오늘 왜 오르나요? 사실 저도 오늘 시장에서 굳이 솔브레인 홀딩스가 올라가야 될 이유가 있을까라고 좀 조망을 해봤는데 뭐 뚜렷한 이슈가 있다라기보다는 좀 상대적으로 저가 매수 좀 유입이 좀 진행되지 않았나라고 네.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지금 전액 쪽 같은 경우에는 뭐 아무래도 지금 2차 전지 관련 캐파들을 지금 뭐 포스코 홀딩스도 그렇고 지금 전반적으로 다 줄여나가겠다. 즉 우리가 2차 전지 관련 소재 쪽은 조정을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아직까지 뚜렷한 이제 공시를 하지 않았던 솔브레인 홀딩스다 보니까 좀 상대적으로 좀 매수가 좀 몰리지 않았나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저는 오히려 지금 이렇게 솔브레인 홀딩스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솔브레인 자체가 지금 움직이지 않는데 홀딩스, 그러니까 지주사가 좀 움직였다라고 하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지금 5월에 이미 이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가이드안 초안이 지금 나왔는데 사실 이 초안도 그렇게 좀 매력은 없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실적이 강했던 기업을 다시 돌아보자 이렇게 좀 회귀 현상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이거 실제로 이제 지난 2월 21일까지도 계속 주가 강세가 갔던 원인도 어떻게 보면 이 솔브레인 홀딩스가 또 지주사로서의 그 매력들이 좀 강했다라고 좀 얘기될 것 같은데 특히 이제 그 동안에는 이제 수출 쪽을 중점을 많이 두다 보니까 현대차, 기아차 같은 특히 이제 현대차를 중심으로 해서 자동차 관련 이제 기업주들 중심들이 많이 좀 올라갔다라고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때문에 저는 오늘 이렇게 솔브레인 홀딩스가 이렇게 좀 상승 탄력을 좀 받고 있을 때는 그래도 우리가 좀 그동안 좀 차익을 좀 내고 싶다. 내가 그동안에 좀 지난 한 달 동안, 두 달 동안 좀 발이 묶여 있었다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일부 좀 매물을 좀 매도를 하셔서 좀 현금을 확보하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솔브레인 홀딩스 지금 관련해서 지금 수급과 맞물려서 좀 반등에 나서고 있는 힘에 대해서는 일단 보유자의 관점에서 비중 조절에 대한 기회로 활용을 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사실 지금 방향성이 좀 부재한 시장이다 보니 좀 일부 종목에 대한 수급으로 여기저기서 올라서는 개별주들에 대한 현상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은 어떨까요? 조금 전에 또 VR가 발동됐습니다. 다음 임급종 확인해 볼까요? 애플 때문에 그동안 너무 힘들었었던 BH, 지금 또 VR가 발동되면서 9% 급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애플이 실적 발표 이후에 시간의 급등, 오랜만에 애플의 훈풍을 받는데요. 1분기 실적은 안 좋았지만 BH의 시간은 2분기다. 증권사들도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의 급등이 추세 반전이 시작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단기로 그치는 힘일지 정영 과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오늘은 상당히 좀 의미 있는 하루지 않나 싶습니다. 즉 이제 애플 이제 아이폰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 오늘 이제 BH를 비롯해서 뭐 LG 이노텍이라든지 관련주들이 오늘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러한 이유가 역시나 지금 이번에 애플의 1분기 이제 실적 발표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실적 발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 아시다시피 지금 최근에 뭐 애플과 관련해서 애플 관련주들이 주가 흐름이 부진했던 이유, 즉 BH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했던 이유가 바로 이제 애플의 아이폰 판매량이 이제 예전 같지 않으면서, 즉 특히나 이제 중화권을 중심으로 해서 MS가 계속해서 지금 감소하면서 시장에서 좀 우려감이 컸었는데요. 그러면서 이번 1분기에 삼성전자에 다시 한번 글로벌 판매량 갤럭시의 글로벌 판매량 1위 자리를 내놓은 상황이죠. 그러한 이유가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번 갤럭시 24 신모델에 이 생성형 그 AI, 온디바이스 AI를 탑재를 하면서 이제 핸드폰, 스마트폰 AI 이제 대중화 시대를 지금 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화웨이 같은 경우에도 지금 AI를 또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 AI 탑재가 좀 늦어지면서 시장에서 좀 외면받고 있는 상황인데, 투자자들이 가장 환호할 만한 이슈라고 할 수 있는 이제 향후 이제 애플 아이폰에 이제 AI가 언제 탑재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이번 실적 발표에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AI의 생성형 AI의
막대한 투자를 진행 중이다라고 지금 밝힌 바가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다음 달에 이제 애플의 그 컨퍼런스, 그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이 AI와 관련해서 이제 큰 발표 계획을 갖고 있다. 이렇게 뭐 투자자들의 상당히 좀 높은 그런 기대감을 충족시키는 그러한 지금 발언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제 애플에서 이제 발표하기 이전까지는 주가는 역시나 시장에서 계속해서 좀 주목을 받으면서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발자 회의 앞두고 아무래도 AI의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이다 보니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말하는 AI 관련주들도 조금 더 확장해서 움직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뭐 어쨌든 AI 관련주들은 이미 시장에서 주목을 받으면서 주가가 워낙에 좀 많이 상승해 있는 상황이 있죠. 대표적으로 뭐 반도체 관련 이제 소부장 기업들 같은 경우에 이제 HBM 관련해서 다 이제 AI에 파생된 그러한 또 관련주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번에 주목해야 될 부분은 기타 이제 이러한 AI 관련주들이 1차적으로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이제 애플 관련한 이러한 AI 관련주들 즉 애플 관련한 부품주들이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사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매년 3분기, 그러니까 가을에 이제 신작을 출시를 하면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제 하반기가 이제 계절적인 이제 성수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3분기에 애플 아이폰 신제품 발표를 앞둔 상황까지는 계속해서 이러한 모멘텀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이번 2분기에는 지속적으로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시장의 좀 주도주, 또 주도 섹터로서도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BHA, LG이노텍 같은 경우에 단기적인 시각보다는 하반기를 본 좀 중장기적 시각도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LG이노텍도 최근에 예상보다 좋은 실적을 발표하고 애플 반등의 힘을 같이 받고 있는데 주가가 점점 살아나고 있거든요. 그럼 BH와 LG이노텍은 이제 추세 반전에 대한 기대, 그러면 신규라든지 보유자의 관점에서도 보유와 신규 매수도 유효하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이 시기적으로 봤을 때도 뭐 주가가 많이 오늘 급등하긴 했습니다만 시기적인 관점에서 보자라고 한다면 하반기를 앞두고서 지금이 좀 좋은 또 투자의 좀 적기가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애플 관련주들도 힘들었던 시간을 끝내고 점차 추세 반전에 대한 기대를 가져볼 수 있겠다. 긍정적인 시각으로 BH, LG이노텍 그리고 애플 관련한 종목들에 대한 흐름 짚어봤습니다. 임급종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또 어떤 종목들이 올라서고 있을까요? 시황센터 연결해 살펴보도록 하죠. 권미정 캐스터. 네, 시황센터입니다. 네, 지수는 내내 좀 지지부진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개별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이 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우선 오늘 시장 상승 출발했습니다. 11시경에 저점을 찍고 다시 반등에 나서고 있는 우리 시장인데요. 하지만 장 출발 상승세에 비해서는 아직 부족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후장에 조금 더 힘을 내주길 바라보면서 코스피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장중 2,700선 터치하기도 했습니다만 현재는 상승폭을 조금 줄였죠. 0.23% 상승하면서 2,689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11시경에 잠시 하락 반전까지 했었는데요. 그래도 오후가 되면서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0.16% 상승하면서 868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이 8원 가까이 하락 출발하면서 안정적인 흐름 보여줬는데요. 현재 전일 대비 12원이나 낮아졌고요.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매수 우위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VI 특징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변동성 완화 장치라고도 불리죠. 단기간 내 주가가 변동할 경우 잠시 거래가 정지되거나 단일가로만 매매할 수 있게 전환되는 건데요. 지금 이 시각 VI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우선 지금 BH가 조금 전 살펴본 BH가 다시 한번 상승 VI가 발동됐고요. IOK도 상승 VI 발동돼서 현재 10%대 급등세 나오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 태성은 PCB 공정에 들어가는 자동화 설비 전문 기업이죠. 애플의 AI 서버 출하를 테스트 중인 것으로 알려진 폭스콘의 자회사에 PCB 설비를 공급한 이력이 있어서 오늘 다시 부각받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큐리옥스 바이오시스템즈도 상승 VI 발동, 마지막으로 일진디스플은 하락 VI가 발동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VI가 발동된 종목들 중에서 특징적인 VI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삼화전기입니다. 최근 강한 흐름이 나왔던 삼화전기가 10시 20분경 상승 VI가 발동되면서 다시 한번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11%대 강세 흐름 나타나고 있고요. 또 최근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일진다이아도 장 출발과 함께 상승 VI가 발동되면서 이틀째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중 고점 15% 급등한 후에 현재는 상승
상승폭을 어느 정도 반납한 모습인데요. 3%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과 VI 특징주 전해드렸습니다. 네, 계속해서 임급중 진단 이어가 보도록 할까요? 바로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네, 이 종목 맥 살아 있습니까? 네, 오늘 모처럼 내내 죽어있던 주가가 심폐소생받듯이 바닥에서 거래와 함께 양봉이 나오고 있는 알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6% 가까운 급등 보이고 있고요. 미국 알루미늄 제품 반덤핑 관세 판정에서 관세 0% 판정을 받았다라는 뉴스에 오늘 급등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것이 단기 뉴스에 그칠 것인지 아니면 정말 제대로 심폐소생에 들어가는 양봉인지 김덕호 대표님 어떻게 판단하셨어요? 일단 알맥 같은 경우 오늘 상승했던 것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반덤핑 관련인데 이게 이제 결국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뭐 한국, 중국, 멕시코, 브라질 그러니까 미국을 대상으로 이제 수출하는 국가 15개 국가를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한 게 2022년 10월부터 2023년 9월까지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 이제 매출 상태를 보고 이제 미국 상무부가 판단을 한 건데 사실 이 관세 관련 논란은 뭐 꽤 오래 전부터 계속 논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 들어서야 뭐 미국의 5개 노조가 뭐 지금 중국에서 덤핑이 너무 많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여기 대해서 조사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던 건데 이에 대한 조사는 이미 미국 상무부가 이전부터 했던 결과가 오늘 좀 이렇게 좀 대대적으로 공개가 되면서 이제 아무래도 알맥과 같은 기업이 좀 호재가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이 판정 배경도 사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미국의 알루미늄 압출 협회 그리고 이제 철강 노조가 지금 이제 반덤핑 국가들로 인해서 지금 미국 내 제조업이 많이 부진하다. 그러니 여기 조사해달라고 요청을 했던 거고요. 다행스러운 거는 지금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이제 상위 10개 기업 중에서 2개 기업 그러니까 알맥하고 SMI가 지금 실제로 조사를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알맥은 아예 이제 보복성 관세로 보고 있는 이 덤핑 관세가 0% 그리고 SMI는 2.42%를 이제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그래도 결국 우리나라 기업들에서 관세 조율이 어느 정도 이렇게 되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겠습니다만은 중국 기업 같은 경우에 무려 370% 가량이 넘는 관세율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아무래도 미국 내에서는 지금 이제 중국산 철강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철강과 비철금속 관련돼서 이제 계속 축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도 상대적으로 좀 인기를 얻을 수 있다. 즉 우리가 수출처를 아직까지는 미국을 향해서 확보를 할 수 있다. 네. 이 기대감이 좀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문제는 이런 비철금속이나 철강 쪽, 아변 강판 뭐 이런 이제 관련 철강주들이 조금 위험이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일본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최근에 지금 엔저 현상이 계속 나타나다 보니까 뭐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게 미국 내에서 있는 제조업들에게는 굉장히 좋지 않은 현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일본으로부터 철강 수입이 굉장히 지금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알맥뿐만 아니라 이런 비철금속 그리고 철강 관련 종목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게 이제 단순히 중국만 볼 것이 아니라 이 엔저 현상을 활용하는 일본 시장도 유연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알맥의 실적 자체는 굉장히 탄탄하고 또 이런 관세 보복이 많이 줄었다는 거에 긍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매매의 관점에서는 오늘 조금 어느 정도 차익 매물을 실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오늘의 급등을 이용해서 보유자의 관점에서는 차익 실현, 뭐 차익 실현이면 좋겠습니다만 일단 비중 조절을 해야 되는 진단에 대해서 조금 더 무게를 실어주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임급종 살펴볼까요? 요즘 심상치 않은 종목입니다. 지난주 후반부터 움직이기 시작해서 특히 어제 강한 급등이 나왔고 오늘도 급등세를 이어가나 싶다가 지금은 상승폭을 꽤 많이 줄여내면서 윗꼬리를 달고 있는 일진다이아입니다. 평상시 대기업인 1기업에서 다이아 생산을 할 수 있다라는 그 기대감에 갑자기 이제 급등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니까 국내 연구진이 고압, 고온 조건 없이도 다이아를 생산할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온 이후에 수혜 기대감으로 수급이 유입됐다라고는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 이슈가 얼마나 더 움직일 수 있는 이슈인지 지금 주도 섹터가 부재하다 보니까 갈곳 잃은 자금들이 개별 이슈에 반응을 하는 거에 그칠 것인지 아니면 정말 이 이슈를 눈여겨서 봐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일진다이아 어떤 시각이세요? 일단 최근에 시장 이제 환경을 보게 되면 전형적인 이제 실적 장세이자 또 어떻게 보면 테마주 장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철저하게 좀 개별주 지금 플레이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좀 주요 좀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이러한 좀 그 관련해서 그런 이슈에 발맞춰서 이러한 테마주들의 주가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지금 뭐 일진다이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난주에 뭐 나온 지금 이슈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관련해서 지금 뭐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으면서
최근에 한 일주일 정도 주가가 이제 급등세를 네. 기록을 했는데요. 근데 과거에 이제 일진다이어의 히스토리를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이제 일진다이어가 주목을 받았던 시기가 과거 이제 2019년, 2020년 그 당시가 바로 이제 현대차 이제 넥소의 수소 탱크 관련해 가지고 이제 수소 관련주로 이제 부각이 되면서 시장에서 굉장히 좀 주목을 받으면서 주가가 이제 급등세를 당시에 이제 기록을 했었거든요. 그렇지만 역시나 그 이후에는 이제 실적에 따라서 결국 펀더멘탈로 주가가 회귀를 하면서 주가가 이후 한 3, 4년 동안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지금 기록을 했고요. 시장에 어떻게 보면 또 대표적인 일진다이아 같은 게 어떻게 보면 또 밸류업 수혜주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에서 이제 시가총액보다 시총보다 보유연금, 즉 순연금이 높은 기업 중에 대표적인 기업 중 하나가 일진다이아거든요. 일진다이아가 지금 현재 순연금이 거의 한 4천억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시가총액이 2,600억에 불과한 수준이라서 사실 이 회사 시총보다도 더 많은 지금 순연금을 보유한 그러한 재무구조가 굉장히 우량한 회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지지부진한 이유가 역시나 이제 주주환원에 대한 부분이 좀 미흡한 그러한 상황이고 역시나 이제 회사의 기업이 이제 성장을 기대하기가 좀 어려운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계속해서 외면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한 이유가 이제 다이아를 이제 제조할 때 이제 주로 이제 원재료가 이제 석탄이기 때문에 석탄 가격에 상당히 좀 연동되는 그러한 좀 모습을 또 보이고 있다라는 점에서 그러한 점에서 어떻게 보면 미래에 이제 큰 성장을 좀 기대하기는 즉 이제 수소 탱크 관련해서 수소 쪽으로 성장 모멘텀이 과거에 부여받았습니다만 지금은 이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좀 소멸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좀 주요 이슈가 있을 때마다 좀 단기적으로 주목을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이러한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이라든지 새로운 또 성장 그 동력이 좀 나오지 않는 이상 어느 정도 주가는 좀 단기적인 그런 좀 변동성에 좀 그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매수는 좀 자제할 필요가 있고 역시 오늘 좀 윗꼬리를 다른 흐름에 있어서는 철저히 테마와 수급주로에 대한 시각으로 지켜봐야 한다라는 일진다이아에 대한 체크까지 들어봤습니다. 두 분과는 인기 급상승 종목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훈 과장 그리고 김덕호 대표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양한 데이터를 통해서 오후장 종목 포착해 봅니다. 빅데이터로 본 증시 류용민 캐스터가 정리해 드립니다. 빅데이터로 살펴본 증시는 어떤지 오후 1시 기준 시가총액 1,000억 원 이상 기업 가운데 거래량 상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이버가 1분기 호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클라우드 부문이 가파른 성장세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여기에 애플의 팀 쿡 CEO가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향후 몇 주 내로 AI와 관련한 큰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밝혀 관련주들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 중 폴라리스 AI는 거래량이 8천만 주 가까이 급등하고 전일 대비 200% 넘게 급증했습니다. 대원전선은 오늘도 거래량이 높고요. 오늘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기업들도 상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민테크와 카티스 거래량은 높지만 최근 증시에 대비한 종목들이 과거보다 힘을 쓰지 못하는 양상은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테크의 경우 개장 직후에 비해서는 상승분을 많이 반납했고요. 공모가는 상회하고 있습니다. 공간인지 보안 플랫폼 기업 카티스는 장중 17%대까지 상승했지만 곧바로 하락 전환에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외 전날 공정의 기업 결합 조건부 승인이 전해졌던 SMCNC도 상위단에 올라와 있습니다. 상승률 상위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발 훈풍의 아시아 주요국들의 지수가 강세를 보이는 반면 국내 증시는 그렇게 탄력을 받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최상의 개별 종목들이 많이 보입니다. 먼저 최상위 현대바이오랜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보통주 한 주당 신주 한 주를 배정하는 우상증자 결정을 공시하면서 장중 상한가까지 터치했고요. 알맥도 상위단에 올라와 있습니다. 미국 상무부의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율 0% 판정을 받으면서 대미 수출이 본격화될 것이란 기대감에 투자 심리를 끌고 있습니다. 나흘째 빨간불을 이어가는 가운데 두 자릿수 급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애플이 시장 예상을 웃돈 호실적을 발표해 상승 마감한 가운데 자사주 매입 소식까지 더해져 시간 후에서 6%대까지 강세를 보이며 국내 휴대폰 부품주들도 덩달아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1분기 실적 부진에도 애플향 훈풍의 BH는 두 자릿수 급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최근 조금 잠잠했던 정유주들도 보입니다. 이라크 무장단체가 이스라엘 텔아비브를 향해 순환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소식에 중동발 긴장감이 재고조되는지에 대한 우려가 작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흥구석유가 강세입니다. 오늘 두산의 강세도 눈에 띄는데요. 상장 계열사들이 양호한 실적 모멘텀으로 성장성이 강화된 데다 현금 유입을 통해서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오늘장 신고가 종목도 살펴보시죠.
오늘 전선, 전력 설비주들은 일제히 쉬어가는 가운데 삼화전기는 홀로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대차증권에서 10만 원의 목표 주가를 제시한 이후 급등을 보여오다가 전날에 소폭을 하락했지만 오늘도 상승 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리노공업도 강세를 보이면서 신고가 종목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역시나 실적과 관련해서 움직이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대 강세를 마감했음에도 국내 증시에서 반도체주들은 제한적인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1분기 실적 개선 전망이 나오면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TSE도 신고가를 기록했지만 상승분들 많이 반납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금호타이어, 이노션도 신고가를 기록했는데요. 1분기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금호타이어는 4거래일째 강세, 이노션도 이틀째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빅데이터로 본 증시였습니다. 네, 데이터를 통해서 포착된 종목에 대해서 판정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 이상경 차장, 하이투자증권 이화진 과장 나와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두 분과 함께 판정해볼 오늘의 종목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밸류업의 실망에도 불구하고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 그리고 자회사들의 실적 호조 플러스 지금 A의 가속기 모멘텀을 더하고 있는 두산입니다. 자, 상단을 뚫고 갈 수 있는 힘 있을까요? 두 분과 함께 기업 분석에는 이상경 차장, 그리고 기술적 분석에는 이화진 과장이 두산에 대해서 각각 전략 세워주시겠습니다. 분석 들어가 보죠. 먼저 이상경 차장님, 기업 분석부터 살펴볼 텐데 네. 시적이 잘 나왔어요. 그리고 동박 적층판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하반기로 갈수록 기대감이 더 높다라는 증권사의 호평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적인 내용 좀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뭐 전반적으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시장 예상치보다 좀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무엇보다도 지주사 중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고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긍정적으로 시장 평가가 맞물리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말까지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두산건설이라고 봐야 되는데 사실 두산이 걸어온 길에서 놔두고 본다라고 하면 성장의 스토리를 잘 맞추어 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주류보다는 과거에 이제 조선, 철강, 화학 쪽으로 갔던 부분들이 이제는 로봇을 중심으로 성장 산업에 대한 포커스 그리고 반도체가 뒷받침을 해주는 스토리가 좀 붙는 흐름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주사 쪽에서는 외국인들 러브콜이라든지 수급이 강하게 들어올 수 있는 현재 상황인 것 같고요. 현재 PBR 기준으로는 2배 정도 보여주고 있고 올해 업종에 대한 PR로 보면은 약 한 6배 정도 보여주고 있는 흐름인 것 같거든요. ROE 기준으로는 27% 정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주사 같은 경우에는 절반에 대한 메리트를 하에서 시장에서 평가한다라고 하면 현재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2조 6천억 정도면 굉장히 좀 매력 있는 가격인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외국인들이 들어온 여러 가지 근거가 있을 텐데 상대적으로 2015년부터 18년까지는 현금성에 대한 자산을 68%까지 배당 성향을 가져갔던 부분인데 최근에 3개년 같은 경우에는 배당 성향이 20%대 초반으로 떨어지는 흐름이 있었거든요. 반면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월 달에 두산 로보틱스 보호회수가 풀린다라는 가정하에 현금화된 자산 같은 경우는 배당 성향을 이끌어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밸류업이 일본을 기준으로는 3월까지 좀 반영을 하고 6개월 동안 조금 쉬었다가 10월 이후에 밸류업 프로그램이 다시 또 재차 부각이 되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아마 두산 같은 경우에서도 이런 부분들하고 맞물리면서 시장 평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2분기 말 3분기 초입에 긍정적으로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10월에 변동성이 있을 수 있겠네요, 반대로. 10월 초에 이제 보호회수가 풀리는데요. 로봇 산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장에서 평가 부분들 자체가 두산 로보틱스가 대장이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좀 같이 따라가는 흐름인 것 같긴 한데 보호회수 물량에 대한 부분들 소화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기간적인 여력이 있기 때문에 아마 충격보다는 오히려 그때 전후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맞물리면서 내년, 내후년에 대한 성장 스토리가 좀 나오면서 주가가 제가 봤을 때는 로보틱스 기준으로는 오히려 그때 조정을 보인다라고 하면 매수 관점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산 자체적으로도 그때 이제 현금화를 하게 된다면 배당 성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자회사들에 대한 실적 호조까지 맞물리면서 실적 자체적으로도 좋았습니다. 근데 또 주목하고 있는 것이 AI 가속기잖아요. 이 모멘텀도 하반기에 더욱더 짙어진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또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까요? 이제 최근에 이제 지난달부터 얘기가 나왔던 부분들이 엔사라고 하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엔비디아라고 좀 확정을 지었고 여러 가지 평가 부분이 있긴 한데 가속기에 납품되는 부분이 매출 대비해서는 약 한 3.8%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과점에 대한 부분이고 비교가 조금 어렵긴 하지만 네덜란드의 ASML이라고 하는 기업과 좀 맞물리면서 거긴 장비 업체긴 한데 소재 쪽에서는 이제 두산이 어느 정도는 비상장 기업에 대한 메리트가 반도체, 엔비디아 가속기 쪽에 납품되는 소재 기업으로 시장에서 좀 평가받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시장 뭐 평가 부분 레포트에 대한 부분도 이 부분이 좀 평가를 받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시장 확대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캐파 증설을 통해서 준비를 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조금씩 내실을 다져가고 있는 두산에 대한 기업 분석을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기술적 분석은 어떨까요? 이화진 과장이 16만 5천 원 선 뚫기가 사실 쉽지 않았거든요. 돌파 기대 이번엔 좀 키울 수 있을까요? 네, 이때가 가장 중요한 좀 저항대이긴 한데 일단은 3월 달부터 지금 연기금과 특히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강하게 좀 들어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물론 앞에서 얘기하셨던 기본 쪽의 분석에 약간 모멘텀이 좀 같이 이제 믹스되면서 이제 덩달아 좀 같은 상승 흐름세가 좀 나왔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최근에서도 이런 볼린저 밴드 상으로서도 물론 최근에 대대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최근에 중위선을 돌파하게 되면서 일단 상단에 이제 아직까지는 닿지는 않기는 했지만은 전차적으로 이런 16만 5천 원 가격대를 뚫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추세선 자체가 같이 맞물리면서 올라가는 흐름으로 좀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두산도 이제 지주 회사로서의 이런 그런 밸류업 관련 정책 모멘텀이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추후에 이런 현금성 자산의 확보, 뭐 아까 말씀드렸던 두산 로보틱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와 관련된 이런 수주 모멘텀이나 실적에 대한 이제 우상향에 대한 모습들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밸류업 자체에 대한 향후에 이런 기대성이 점차적으로 커진다라고 가능을 했을 때는 충분히 제가 봤을 때 이번 상승장에서는 충분히 16만 5천 원 선을 좀 뚫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돌파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기술적 분석까지 들어봤는데요. 그렇다면 두산 기업과 기술적 분석을 토대로 두 분께서는 어떤 판정에 대한 결론을 내려주셨을까요? 화면을 통해 바로 확인해 볼까요? 네, 일단 쭉 내용을 들어봤을 때는 긍정적인 방향이 예상이 됩니다. 두 분 오늘 장대 양봉 이후에도 두산 더 달릴 수 있다라는 힘에 대해서 공통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윤 차장님 한마디 정리로 들어볼까요? 일단 뭐 밸류업에 대한 매력과 지주사 쪽에서는 가장 현재 저평가 국면에 대한 부분들이 같이 반영이 될 것 같아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시장에 들어올 때 뭐 1위 하는 게 아니라 바스켓으로 크게 들어오는 좀 흐름을 좀 보여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2월 말부터 현재 5월 초까지 꾸준하게 매수를 하고 있고요. 아마 실적에 대한 리레이팅에 대한 부분들이 말씀드린 대로 하반기로 갈수록 큰 기대감이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재무구조 개선과 함께 시장에서는 재평가 국면에서는 두산이 현재로서는 가장 매력적인 지주사일 것 같습니다. 네, 가치 재평가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두산에 대해서 기업적으로 더 달릴 수 있는 힘 짚어주셨고요. 기술적 분석을 토대로 역시 달릴 수 있는 힘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한마디 또 어떻게 정리해 주셨을까요? 최근에 뭐 3월 달에는 연기금이 좀 강하게 들어왔었고 최근부터는 외국인 수급이 좀 더 강한 모습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두산의 행보에 따라서 밸류업에 대한 좀 기대감이 오히려 더 크다라고 좀 볼 수 있다를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다는 측면 그런 측면에서는 기술적인 우위가 나와 있고 물론 투자 심리 선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가열 구간에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만큼 아직까지는 상방에 대한 여력이 아직까지는 충분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두산 과연 얼마나 더 힘을 내줄 수 있을지 두 분 다 공통적으로 달릴 수 있다. 긍정적인 분석 판정 내려주셨습니다. 네, 두산에 대한 진단 들어봤고요. 자, 이제 틈새를 노릴 수 있는 전략, 종목 겨루기에 들어가 볼까요? 오늘의 종목 만나보기에 앞서서 지난 겨뤘던 종목에 대한 성과부터 확인하고 가도록 하죠. 네, 자, 다시금 들고 나오셨던 이상영 차장의 삼천당 제약이 전일 JP모건의 긍정적인 리포트 효과와 함께 다시금 치고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역시 선방했던 이화진 과장의 M로를 누르고 승리 도장을 가져갑니다. 이상영 차장님, 삼천당 제약 다시 들고 오셨을 때는 지금이 이제 또 때가 왔다라고 보신 것 같은데 성과가 좋아요. 제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9만 원대 중반에서
좀 편입을 했다가 13만 8천 원, 15만 원대 초반에서 좀 비중 있게 좀 줄였고요. 10만 원대 초반에서는 다시 또 가격적인 측면이라든지 시장 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봤던 흐름이 있는데 5월 같은 경우에는 아일리아 판권에 대한 마무리가 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먼저 미국에서 특허 부분들을 마무리 지었고 바이오시밀러를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마 삼천당도 5월 달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을 좀 맞물린다라고 하면 준비 과정이 1, 2년 준비한 게 아니라 거의 7년에서 9년 가까이 준비했던 부분들이 결실을 맺는 시점이기 때문에 충분히 주가적인 측면에 반영이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삼천당 제약 긍정적인 시그널 더 지켜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이상경 차장께서 승리 도장을 받으셨는데 이화진 과장님의 한방 웃음이 눈에 띄네요. 엠노도 또 선방을 했으니까 삼천당 제약, 엠노 모두 좋았지만 삼천당 제약이 이번에 승리 도장을 가져가고요. 과연 오늘의 종목 또 두 분 어떤 종목 겨뤄주실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네, J2K 바이오와 이에 맞서는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부터 살펴볼까요? 셀트리온이 다음 주쯤 실적을 발표하는 것 같은데 요즘 진펜트라 기대감이 다시 솔솔 나오고 있어요. 주가도 힘을 좀 더 내줘야죠. 네, 뭐 이번 셀트리온 콘코드 중요하겠지만은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합병한 첫 이제 합작 법인에 대한 실적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전에도 같은 계열사이긴 했었습니다만은 이번에 합작 법인이 되게 되면서 이제 생산에 대한 그런 원가 절감에 대한 이슈도 마진 폭이 좀 많이 개선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미 뭐 또 다 나온 뉴스이긴 하겠지만은 일단 대형 PBM 업체에 다 이번에 등재가 됐습니다. 진펜테라 같은 경우는 뭐 CBS 이제 헬스케어나 아니면 이스프레스 스크래처와 같은 뭐 옵턴 RX 결국에는 이제 한 3분기 때부터 이제 진펜테라에 대한 실적이 본격적으로 이제 반영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유플라임에도 마찬가지 그리고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리도 아마 이번 3분기 때 유럽 출시와 함께 아마 내년 상반기에는 본격적인 북미까지 진출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뭐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같은 부분에서 조금 부진한 측면은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하반기 때부터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본격적인 북미 시장에 대한 성장이 조금 가시화될 것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서정진 회장이 빠른 시일 내에 대형 PBM에 등재가 됐다는 건 굉장히 큰 뉴스라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만큼 내년부터는 메디케어 IR에 이제 적용된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에는 기존에 일단 연간 한 200만 달러에 대한 이제 그 환자 부담금이 나오게 되면은 결국에 그 60%는 PBM 회사들이 부담을 갖게 됩니다. 그만큼 리베이트가 낮은 회사들에게 오히려 수요가 더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의 경쟁력이 충분히 셀트리온이 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셀트리온에 맞서는 J2K 바이오 뭐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스펙 상장으로 새내기 주죠? 네, 말씀하신 대로 스펙으로 상장하면서 주가 같은 경우에는 3만 8천 원 선 초반까지 좀 기록했던 모습인 것 같고요. 회사가 준비하는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는데 빠른 상장을 통해서 자금 확보를 해야 되는 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빅2라고 불리는 앞선에 있는 화장품 업체들이 러브콜을 좀 보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한국 콜마나 이제 코스맥스에 비해서는 현재 시장에서는 시총 기준으로 좀 작아 보이지만 작년 매출 기준으로는 285억이고요.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56억을 기록하면서 상대적으로 매출 대비 ROE가 좀 양호한 평가 부분인데 3월 27일 날 이제 회사에서 준비한 사업 보고서를 쭉 읽어봤는데 좀 재밌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허권하고 특허 출원에 대한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천연 물질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는 후보 물질이 한 1000여 개 정도 있는데 특허를 받은 게 19개, 특허 출원이 17개 정도로 되어 있고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현재 후보 물질 기준으로는 화장품 들어가는 원재료 기준으로 좀 굉장히 좀 크게 좀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평가 부분들 특히 이제 2, 3개월 안에 보호해서 물량들을 좀 충분히 소화하고 나면 아마 분기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좀 따라오는 흐름들을 좀 보여줄 것 같고요.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1,000억 내외이기 때문에 매출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상향 조정될 때 영업이익이 좀 크게 따라 올라올 수 있는 흐름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올해 지금 뭐 상대적으로는 화장품 업종 중심으로 시장에서 1분기에 좀 크게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데 원재료 기준으로는 한국콜마나 코스맥스 대비해서는 현재 주가적인 측면이 가장 매력적인 구간에 있을 것 같아서 단기적인 매매보다는 충분히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쳐서 하반기 실적을 좀 확인하고 빅2랑 업무 협약에 대한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그쪽에 원재료 공급이 원활히 진행이 되는 부분들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화장품의 훈풍을 또 같이 이어받을 수 있을지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지켜보자. J2K 바이오와 함께. 네, 그리고 셀트리온까지 과연 다음 주에는 어디에 승리 도장이 찍힐지 기대를 걸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이화진 과장 그리고 이상경 차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